중앙정보부가 막강한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긴급주 사후로 그날 발동을 해요, 쉽게 얘기는. 그래서 이제 불확실 활동을 시키고 불확실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순화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하는 척만 하면 이거는 이제 순화가 안 된 거다라고 하고 있고. 송운학 상임대표는 군사독재 시절의 국가폭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이 같은 일들이 가능했는지, 기획자는 누구인지, 이를 가능토록 만든 전체 구조에 대해 대해부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1945년 8월 15일부터 벌어진 국가폭력 인권침해 피해자들도 2기 과거사 정리위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취재룸제이는 2차례 국가의 고문 피해를 당한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천만행동 상임대표와 강제징집 피해자인 조종주 녹화선도공작 진실규명 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규명해야 될 그 과거사들은 대부분 국가가 책임 있는 국가한테 국가가 스스로 헌법적인 가치를, 민주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위반했던 사건이에요.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어떤 재판을 통해서는 형벌을 줄 수가 있는데 한국 그 전쟁 전후로 한 이 시기에서는 그런 게 참 부족을 했어요. 어떤 사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저도 뭐 2번이나 이렇게 그 남산에 있는 1974년도에는 그 당시 이름은 아마 중앙정보부였어요. 중앙정보부 지하 고문실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고 소위 민청학년 사건으로 연루돼서 그랬죠. 그 다음에 또 88년도에는 그때 똑같은 장소에 있는 이름은 그때는 아마 국가정보원인가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때 2번 이렇게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2주씩 되지 않았나 싶어요. 유신 반대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8시간 만에 8명이 사형당한 민청학력 사건. 최악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민청학력 사건에 대해서도 풀지 못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청학년이란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당연히 헌법을 고치자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직도 할 수 있고 결사도 할 수 있고 집회, 결사, 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가 판가름 났을 뿐이지. 유신 공포의 정점이었던 1974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생들 사이에는 유신 반대 시위를 계획하는 움직임도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4월 3일 오전 이미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대학가 광장에 진을 쳤고 계획했던 학생들의 학교 밖 가두 시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인가 7시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딱 규정을 해요. 이거는 반국가 단체다. 첫째. 두 번째, 이거는 배후에 불온 세력이 있다. 부가하고 연결되는. 그러면은 아무리 그 당시 그 중앙정보부가 막강한 그런 정보력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12시간도 안 돼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를 법조문까지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 긴급주 사후로 그날 발동을 해요, 쉽게 얘기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느님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뭐 사형까지 시키지 않은 걸 짜놨다는 건데 뭐를 믿고 이 사람들은 아직 대법원에서 땅땅땅 하기도 전에 사형 집행을 준비했는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그 명령은 그 사람이 복단이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면 전화를 걸었다든지 이런 거 하나도 밝혀진 게 없어요. 다만 밝혀진 건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어. 무죄였는데 죽었어. 이것이 밝혀질 것 뿐이지 어떻게 해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두 법치주의 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런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느냐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그럼 이런 거를 누군가 거론을 해줘야 될 거. 유신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기획이 돼가지고 어떻게 실행됐으며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민이 대변한 것이냐 찬성만 있는 이런 여론 조작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냐를 누군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 당시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강제 징집돼 소위 정신순화 공작을 당했던 녹화공작 피해자들. 공식 확인된 피해자만 2,417명. 이 중 취재룸 제의가 만난 조종주 사무처장은 1,190번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9년 12월 21일 날 우리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내용을 준비하고 해서 작년 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강제징집이라고 통칭 이야기를 하는데 강제징집, 그다음에 녹화공작, 선도공작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뭐 거의 겹치긴 하는데 그 강제징집은 1980년부터 84년까지 있었고 이 강제징집되어서 갔던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보안대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대 불려가서 녹화공작을 받았어요. 이 녹화공작의 강도는 뭐 좀 차이가 있지만 녹화공작을 받았고 그 중에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9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84년에 끝나고 그 이후에 없어지지 않고 이제 사실은 또 비공식적으로 또 그걸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 비밀리에. 우리 이제 그걸 선도공작이라고 하는데 이 선도공작의 그 피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선도공작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2,417명. 그 일단 저 전두환이 이제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군사 독재 정권 물러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중심에 이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뭐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뭐 현행 법상에 위반을 했다고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키지만 뭔가 문제는 있는데 현행법으로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잡아서 이제 군대로 끌고 가버린 거죠. 학교에 있을 때의 행적, 그리고 이제 뭐 나이에 20년이라고, 우리는 나이에 20년이라고 불렀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쓰고 그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어디 혹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지, 그리고 학생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낱낱이 조사를 해요. 우리가 적어낸 거나 아니면 외부로부터 자기들이 접수한 거나 이걸 가지고 이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이 불러다가 순화를 시켜요. 순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활용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활용은 외부에 내보내서 이제 프락치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락치 활동을 시키고, 프락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진짜로 순화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하는 척만 하면 이거는 이제 순화가 안 된 거다라고 하고 있고. 녹화 공작을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도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79학번 한희철 씨입니다. 한 씨는 정상적인 절차로 군에 입대했다가 학생운동 전력이 드러나 보안대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선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끌려갔다가 이제 보안대에서 1차 조사를 받은 다음에 계속 그 조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압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하면서 유서를 2개를 썼는데, 하나는 이제 군 부대 내에서 그것이 이제 그 유서가 발견되게 만들어 놓고, 하나는 외부로 내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몰래 빨리 내가 여기까지는 불었고 여기까지는 안 불었으니까 외부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장문의 편지를 써요. 부대에 남긴 내용은 조금 짧은데 되게 담담하게 썼어요. 23살 때인가? 그랬는데 보면 이제 23살의 아주 젊은 청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서 유서를 남기는데 아주 담담해요. 내용이. 내가 이렇게 글로서나마 이렇게 남길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내 자신과 동지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기록으로 남겨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갑자기 여러 명이 그렇게 죽게 되니까 그것을 숨기려고 했지만 숨겨지지 않잖아요. 주로 83년에 본격적으로 녹화 공작을 했던 짧은 시기에 죽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국회가 거의 공전이 될 만큼 세게 국회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그때 이제 이해찬 총리라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고, 조종주 사무처장은 녹화 공작 피해자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접 전부 다 인터뷰를 하면 좋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너무 과거 기억들이 아파서 끄집어내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인권이 유린되고 과거에 그 겪었던 이러한 기억들이 썩 좋은 기억으로만 남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낸다는 자체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2417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있어야 된다.